또 하나의 화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이제 오늘 사실 반영이 된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통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다뤄보고 그다음에 중국의 또 양회, 또 한알령이 과연 풀리는지 이런 이슈들을 짚어보죠. 또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어제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 34분간 통화했는데 뭐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이렇게 통화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입니까? 지난 우리 2월 달에도 마지막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 거기도 그때도 중국 쪽 요청이었는데 네. 지금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통화가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하고 한 5번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좀 횟수가 조금 잦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있는 것 같고, 뭐 이번 대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일단은 뭐 지금 한중 우리가 협력 모범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중국은 방역에 지금 성공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축하한다. 대표적인 게 지금 신속 통로제도,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는 부분들이 그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시작됐는데 네. 이미 이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삼성 SDI라든가 뭐 삼성 전기 디스플레이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한 200명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에 지금 이제 투입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느리자. 규모도 느리고 지역도 좀 확대를 하자. 이런 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언제 올 것이냐라는 방안건인데, 올해 안인데 네, 그래, 간다. 내일도 올해고 연말도 올해는 올해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한국이 가장 베스트 초이스고 가장 좋은 건 8월 24일, 8월 달. 8월 24일 한중 수교 28주년이 되는 해가. 팔자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중국이 좋아하는 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좋은 베스트 그림이라 생각을 하고, 뭐 아직 그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분위기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온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한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우리가 네. 그 사드 이슈 때문에 한할령이라는 것이 봉쇄가 좀 되고, 물론 뭐 표면적인 이유긴 합니다만, 이 한할령이 해제가 되느냐는 주식시장에서는 큰 화두입니다. 그렇죠. 한할령이 좀 풀린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방한을 하면은 선물을 빈손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국가 이 수장들끼리 만남이 있을 때는 뭔가 그게 시장에서는 벌써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슬슬.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주석이 방한한다는 부분에서 미리 이제 물밑에 작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고, 한국 관련된 그동안 그러니까 막혔던 것을 하나씩 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안 됐던 뭐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국 전문 드라마관을 만든다든가,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방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여러 가지 협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최근에 지금 발표된 거에 의하면 길림 장춘에 한국과 중국 간에 관련된 특구 관련된 것도 또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에 지금 봤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방안은 분명한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상황을 보고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이제 이게 8월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알령 시주석의 방안은 분명히 한알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바라는 바가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맞물려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자가 만나서 뭔가 또 화끈하게 한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문 대통령 생각도 그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알령도 있지만, 시주석을 통해서 지금 북한 문제 이슈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자 간에 해결되는 구도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 그건 지금 미중 간 이슈는 우리가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지금 남북한 문제에서의 역할의 부분에서는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주석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미국이라는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도에서 보려면 조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죄송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선 구도 때문에 이제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뭐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8월달 가면은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제 통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잠깐 들여다봤고 하지만 모든 그 변수의 근간은 현재로서는 코로나19라는 네. 바이러스입니다. 우한 지역이 또다시 재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이게 수치는 어느 정도로 지금 무증상 감염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크게 이제 우한하고 지금 동북 삼성, 길림성, 연영성, 그러니까 흥룡광성 이렇게 동북 삼성인데 우한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 수가 중국에 지금 한 720명 정도 있다. 720명, 60명 정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20만이 아니라 아닙니다. 720명? 720명이나 160명 정도 있다라고. 네. 무증상 감염자. 요번에 우한에서 했던 사람도 아,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했다라는 것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료 관찰 대상인데 그 720명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720명에서 60명 정도의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우한이 봉쇄되느냐 지금 길림성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또 이제 봉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금 코로나 양해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중국의 양회 전인대하고 정협 이 과연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또 파악을 하시는지. 시나리오는 다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무증상 감염을 해서 이게 갑자기 급증을 한다라면 바로 지금 이제 화상회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준비는 되어 있다. 네. 근데 지금은 가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21일, 22일 하는데 일단 다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람도 축소가 되고 사전검사, 핵상검사를 통해서 음성을 받아야지만 참석을 할 수 있고, 이번에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일반적으로 기자들 한 3,000명 이상 오는데 네. 줄이고, 또 그 양해 기자회견도 화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준비했다라고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진행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존에 있는 버전에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은 일단 맞다. 근데 이 수준이라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 만약에 이슈가 커지면 온라인으로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은 뭐 아주 독출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진행은 예정대로 하는 것이고 규모 면에서 이제 탄력성을 띌 수 있고 방식 면에서 탄력성을 띌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양회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건 또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양회 내용들 어떻게 또 읽고 계세요? 저는 뭐 많은 뭐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연구기관에 제기를 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 네.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부양책을 많이 하겠지만 이미 또 양해하기 전에 부양책을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줄였다는 것은 이미 다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결국은 실업률 제고입니다. 이 실업률 제고라는 게 중국이 1분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한 6.2 정도 실업률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이 도시 실업률이고 만약에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농민공이 지금 시골에서 도시에 와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한 3억 명 되는데 네. 그들이 일하고 있는 업종들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면 서비스, 식당의 종사자라든가 중소기업에 수출하는 공장에서 좁은 공간 일하는 이런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거를 막지 못하면 공산당의 힘은 거기서밖에 나오기 때문에 민심이 멀어지면 다 의미가 없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막대한 부양책 일어난다. 근데 방향이 전에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냥 돈을 풀어서 뭐 아파트 짓고 고속도로 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속 이야기하는 지금 새로운 인프라들, 네. 5G 데이터.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처럼 한국판 중국의 뉴딜이라고 하는 뭐 성장을 이제 신형 인프라 쪽에. 근데 이미 그런 부분에서 이미 지금 시작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방 양회, 지방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도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네. 블록체인, 5G,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줄줄이 이제 그런 분야에 아마 집중되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만들어내는 형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서브는 밑에 거는 그 아래 범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해외 데스크 쪽의 이야기는 뭐 중국의 새로운 레이트 컷
이 지준율이라든지 아니면 금리라든지 유동성을 보강하는 정책들이 양회 이전에 한 번 더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네. 자, 근데 이렇게 중국은 그 수렁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꾸 이렇게 밀어놓고 있어요. 네. 양측의 입장이야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출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자, 미국은 자꾸 중국의 그 책임론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강경하게 대응은 하진 않지만 계속 때리면은 저기도 뭐라고 할 텐데, 그죠? 중국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중국은 일단은 선 공격은 안 하죠. 항상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하면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비판을 하죠. 아니 당신들이 초기 대응, 그러니까 미국, 중국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원천적으로 그쪽에 연구소와 우한 지역에 그쪽에서 약간 뭔가의 그 인위적인 그런 뉘앙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했는데 질병 관련된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그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대응을 잘했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장 심한데 미국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비난하면서 그런 부분의 전환용으로 자꾸 우리를 때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왜 자꾸 중국을 때리냐 크게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미중 패권의 이야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정치적 이슈. 정치적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경쟁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표와의 이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 때리기밖에 답이 없고 지금 미국 내 지금 반중 감세가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때릴수록 이게 지금 지지를 올릴 수 있는 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크고 또 하나 부분들에서는 이제 아까 지금 백신 전쟁인데 중국의 백신의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국 백신 개발을 해킹을 했다?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임상 실험하는 게 3월 18일 날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허가를 했고 지금 1,000명이 넘는 과학자, 이 전문가들이 다 붙어 있겠죠. 모든 게 올인하고 있는 거야. 만들어내. 그러니까 백신이 보통 했을 때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는데 무조건 시간 단축. 맞아요. 거긴 또 임상 데이터들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많이 이제 했던 미국도 부분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해봤기 생겼지만.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 소스에 의하면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행부터 때려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정치적인 이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보고 있다. 그런 부분.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선언이 만약에 중국에 딱 나오면 그거 봐라 저거 열쇠하고 자물쇠가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뭐라 할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죠. 참. 그러다 요즘 또 아시겠지만 남중국해 문제 또 이슈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중국해 슬쩍 건드리고. 올해만 미국이 지금 한 39번 정도가 벌써 4월달 1월부터 4월까지 작년에 3배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미국도 항공모함을 한 척을 추가한 걸로 또 알고 있고 군사력을 늘리면서 지금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두 나라가는 지금 계속 이게 화약고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는 항상 또 그렇죠. 안 좋은 문제는 이제 합니다. 저렇게 계속 어깃장을 놓는데 법리적으로 저게 가능한 것인지 중국이 책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 공방에 다시 무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정황 증거는 있는데 확증이 물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스토리는 다 지금 우한 너야 지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지금 가장 심한 거 우리가 그 실험실도 한 등급별로 나누는데 생물안전 4급 실험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55개, 54개 정도 있는데 그게 중국에 우한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플로리다나 미주리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끌고 가겠다 이쪽 부분으로 법정 세우겠다. 네. 이 주정부에서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참 만만치 않다. 이게 이제 이 국제법상 다른 나라 그러니까
주권과 다른 나라 나라를 법정에 피고가. 피고 있는 그 피고를 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다에서 6만 명이 지금 6조 원에 해당되는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안 되면 다음 버전이 지금 징벌적 관세 1조 달러 미중 얘기를 무역에서 하게, 끌고 가는. 1조 달러 얘기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지는 않다. 외국 주권 면제법상 그거는 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네. 관세 이야기 나오고 네. 지금 그 이야기로 지금 여러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정부가 막혀 있는 나라는 나쁜 일이 항상 생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다음 이슈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스토리로 알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조금 정리하면은 결국은 아주 돌발적인 변수보다는 약간 상수 형태로 좀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자, 오늘 중국 이슈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